발전 예제 12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어주던 문제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당장의 완전제곱식으로 묻기도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눈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친구를요, 일단 a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다라고 놓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래서 y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돼서요.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를 그려줬더니 꼭지점의 좌표가요, 1,0이 되고 여기가 지금 a축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y축이 되겠고요. 1,0이 되고 y좌표는 y절편 1이 되니까 0,1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차함수가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a에 대한 범위가 주어진 게 없네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뭐예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치환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치환을 해줬다면 주어진 범위, x에 대한 범위도요, a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요게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a의 범위를 바꿔줄 텐데요. a가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라는 친구를 치환한 거였죠. 그럼 이 친구는요, x-1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요런 그래프식이 되고 여기는 x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1,1을 꼭지점으로 갖는 요런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은 2고요. 요렇게 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y축은 a축이 되겠죠. 이게 지금 a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근데 요때는 지금 x축에 대한 범위니까 x가 0부터 3까지다란 요 범위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값이 0일 때는 0이니까 여기서부터 x값이 3일 때는 여기겠죠. 여기까지. 요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때 요 a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이 꼭지점이니까 a의 최소값은 1이 되겠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와요? 최대값은 여기까지 나오죠. x에 3을 넣었을 때까지. 그럼 x자리에다 3을 넣어주면 3제곱 빼기 2 곱하기 3, 6 더하기 2니까요. 9 빼기 6 하면 3에다가 2 더하면 5. 5까지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x축이고 여기가 a축이잖아요. a는 블라블라블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y축이 아니라 a축이고 여기는 x축인데 이랬을 때 최소값, 최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쵸. 최소는 1부터 시작해서 최대는 5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범위가 1부터 5까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다시 이 원래 우리가 치환한 문제로 가지고 와서 풀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a의 범위는 1부터 5까지니까 a 값이 1일 때부터 a 값이 5일 때까지요. 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겠죠. 요렇게. 요 범위 내에서 최소, 최대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최소값은요, 당연히 1일 때 값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최대값은요, a 값이 5일 때 값이니까요. a5를 여기다 집어넣어 줄게요. a에 5 넣어주면 5 빼기 1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되겠죠. 16. 최대값은 16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과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치환했다면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도 반드시 구해주셔야 돼요. 뭐에 맞춰서요? 이 주어진 x값의 범위에 맞춰서요. 이해되시나요?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식은 첫째, 공통부분을 치환하고 둘째, 치환한 문자를 그래프의 x축에 써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셋째, x값에 대한 범위를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게. 자, 여러분 치환하는 과정 헷갈릴 것 같아서 유제 6-8번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범주가 주어져 있고요. 또다시 y에 대한 함수가요. 공통 부분이 나와서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그러면 어디 부분을 치환해야 되죠? 저 여기 가운데 부분. 네, 여기를요, 우리 a라고 치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a라는 식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고요. 우리 이렇게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 y는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2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 절반의 제곱 4가 한 번 더해졌다가 빼졌다가 그쵸? 그리고 2 여기까지 묶어주시면요. a-2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줬더니 어차피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a 값이 2일 때 여기 최소값이 2, 마이너스 6인 상황입니다.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a의 범위가 필요해요. 왜요? 이 식이 지금 x축이 아니라 이게 지금 a축이고 이렇게 y축인 상황이니까요. y에 대한 식과 a에 대한 식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a 값의 범위가 어쨌든 필요한데 a 값의 범위는 어디서 구해오냐? 우리 아까 치환했던 요 친구랑 문제에서 줬는데 안 쓴 거 있죠? 요거. x의 범위로요. 자,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주어진 식 a는 우리가 누굴 치환한 거였죠? 여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치환한 거였고 이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요. x제곱 빼기 2x고요. 자, 더하기 1 빼기 1 해주시고 다시 3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묶어주시고요. 빼기 1은 바깥으로 나가면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친구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x는 1인 상황이요. 1,2요. 근데 이 범위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요. 이면은 뭐 한 여기쯤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면 x1이랑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마이너스 1과 1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1과 2는 1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폭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건데 그럼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때 이게 축을 보면은 축이 지금 그러니까 y축이 a축인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축이 a축이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때 a 값이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원래 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만나면 2 더하기 3이니까 6 나오네요. 6. 이렇게. 그다음 최소값은요. 아까 우리 구해놨잖아요. x가 1일 때는 a가 2라고요. 여긴 2입니다. 어차피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a는 결국 이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이 친구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a의 범위니까 여기를 데리고 와서 a 값이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a2는 여기래요. 그럼 a6은 뭐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니까요. 한번 유제 6-18번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 예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 더하기 y가 2일 때 2x-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두 개의 문자의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개의 문자, x나 a나 뭐 한 개의 문자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두 개, 이렇게 x, y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면 한 문자로 범위를 모아주도록 할게요. 이 주어진 식을요. y는 2 빼기 x라고 정리한 다음에 y 자리에 2 빼기 x를 넣어서 범위를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준 범위는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고요. 두 번째는 y 자리에 2-x를 넣어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얘 정리하면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를 모두 만족하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요. 즉, 범위가 x 하나에 대해서 바뀌면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 하나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한 문자로 바뀌었죠, 범위가.
문제에서는 x, y에 대한 걸 줬지만 나는 지금 한 문자 x에 대한 범위로 바꿔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처리할 건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 식도요. 한 문자에 대해서 바꿔줘야 돼요. 즉 y를 없애기로 합시다. 그래서 y 자리에 다시 2-x라는 친구를요. 이 y 자리에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럼 이 주어진 함수식은요. 2x 빼기 y 자리에 2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함수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개해주면 2x 빼기 4-4x 더하기 x 제곱이 되고요. 얘는 전개해주면 2x 빼기 4 더하기 4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창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창은요. 2x랑 4x니까 6x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y가 소거되고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 함수식이고 범위는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쉽죠? 마이너스 묶어주고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 더해줬다가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4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만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플러스 9 되니까요. 플러스 5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얘 지금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예요. 그래서 x가 3일 때 5라는 값을 지금 갖고 있는데 주어진 범위는 0부터 2까지니까요. x는 2는 여기쯤 있겠고요. x는 0은 여기쯤 있겠죠. 0부터 2까지의 최소 최대를 구해라. 그럼 요 범위 내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x가 0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럼 x 자리 0 넣어주면 우리 제일 쉬운 식 여기다 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4. x에 2 넣으면요.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6 곱하기 2니까 12 빼기 4. 그러면 다시 4.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x, y가 있을 때는요. 한 문자로 최대한 바꿔준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제 20번이랑요. 21번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실수 x, y가 있대요. 자, 문자를 바꿔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거 2y 제곱은 1 빼기 x라고 넣어준 다음에 이 2y 제곱 자리에 1 빼기 x를 넣어주면 요 식이 x 제곱 더하기 1 빼기 x로 바뀌는 함수에서 문자를 제거해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마 범위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 실수라고만 알려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x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숫자가 될 수 있는 건데 y 같은 경우에는요. 제곱 숫자예요. 2y 제곱이 1 빼기 x예요. 그러면 y 제곱은 2분의 1 빼기 x가 되는데 제곱하는 친구는 범위가 정해지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실수 범위에선 없죠. 복소수에서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힌트입니다. 아, 제곱한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요. 똑같이 1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x 이쪽으로 넘겨주면 범위 나오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를 가지고요. 이 함수식 풀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요. 일단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 있고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문자를 하나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 y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y제곱은 9 빼기 x제곱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넣어주면 y제곱 자리에 넣어주면 일단 2x 더하기 9 빼기 x제곱이 되니까 함수 자체는 문제가 없죠. 2차 함수가 됐는데 범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까도 y제곱 이 친구가요. 제곱하면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9 해서 넘겨주면 x제곱.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곱해서 9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해서 9가 되려면 일단 최대값은 3이 될 거고 제곱해서 9가 되려면 마이너스 3도 되겠죠.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요렇게 될 거입니다. 그쵸? 제곱해서 9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가지고 여기 주어진 2차 함수 식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특징을 써줘서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가 유제 20번, 21번이 되겠어요. 두 개의 문자로 표현된 함수식과 범위는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게. 제곱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한다면
특정 문자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특징을 사용해서 범위를 구해주게. 자, 어느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렸을 때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까지의 높이 y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이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이상 6초 이하에서, 자, 여기서 끊어서 갑시다. 3초 이상 6초 이하에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갑자기 나왔죠? t초라고 했어요. 3초 이상이면 t에 대해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초 이하면 이렇게 범위를 준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물체의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를 구하십시오. 자, 높이라는 건요, 문제에서 y라고 했죠. 그럼 최대 y 값과 최소 y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함수가요, x랑 y가 아니라 t랑 y에 대한 식이에요. 그럼 얘는요, 축이 기본적으로 t축, y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t축, y축. 자, 그럼 뭐 문제 없죠? x가 지금 그냥 t로 바뀐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를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듭시다.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요. t제곱 마이너스 8t 되겠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절반은 4인데요. 제곱이면 16. 16 더해주고요. 한번 빼주고요. 닫아줍시다. 마이너스 5에요. 여기까지 완전제곱 묶어주면요. t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더하기 80으로 나가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4,80인데요. 위로 볼록인 친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4,80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t가 4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t의 범주가 3초 이상 6초 이하라고 했죠. 그러면 t는 3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4니까요. 3은 바로 옆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t는 3. 6은요. 자, 3과 4가 1만큼 떨어진 건데 6은요. 2만큼 떨어진 거예요. 좀 더 많이 떨어져서 한 여기쯤 있겠죠. 여기에 t는 6이 있을 겁니다. 그럼 범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최대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네, 최대 높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높이는 아까 구해준 꼭지점 80이 되겠고요. 최소 높이는 여기 있겠죠. 최소 높이는 t가 6일 때 값이니까요. 우리 6을 숫자가 좀 크네요.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5에 6 빼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80. 마이너스 5에 6 빼기 4면요 2죠. 2의 제곱이면 4죠. 더하기 80. 마이너스 20 더하기 80이니까요. 60 되겠죠. 최소 높이는 60입니다. 그래서 최대 높이는 80m고요. 최소 높이는 60m입니다. 단위까지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길이가 12인 선분 AB 위에 점 C를 잡아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문제 이해하셨어요? 문제 이해를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12인데요. 여기 위에다가 임의의 점 C를 잡아서 그림과 같이 C가 있는 곳의 정사각형,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요.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게 지금 함수인 거예요. 문제에서 말해준 함수는 두 도형의 넓이의 합으로 함수를 구하고, 두 도형의 넓이의 합. 자, 그게 최소가 되는, 이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한 거를 미지수 X라고 놉시다. 그래야 답을 쓸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구하라고 한 걸 x라고 놉시다. 이렇게 x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12-x가 되겠죠? 맞아요?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x, 여기도 12-x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여기 서로 똑같고 얘랑 얘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은요.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x 곱하기 x니까 x제곱 더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변의 제곱 12-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가로 세로가 둘 다 똑같으니까요. 이게 되는데, 자, 최소 최대값을 구하려면 범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범위를 빼놓으시고 답을 쓰시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범위는요. 문제에서 봤을 때 요 x값이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함수가 x에 대한 함수니까 x값의 범위인데, 이 x값은요 길이기 때문에 요 AC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대신 길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0도 나올 수가 없죠. 0이면은
정사각형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 x값이 길어져도 어디를 넘을 순 없어요? 이 전체 a, b를 넘을 순 없어요. 그쵸? 왜냐면 3분 a, b 위에 점 c가 있는 거니까요. 이 c는요. 이 위에 여기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부분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자, 여기를 전개해야 되겠죠? x제곱이 그대로 있고요. 2분의 1 있는 상태에서 안에를 제곱하면 x제곱 빼기 24x 더하기 12제곱은 144가 되겠죠. 그럼 요거 2분의 1 만나서 나오면 x제곱이랑 2분의 1 x제곱이 만나니까 2분의 3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12x 더하기 72다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우리 최소 최대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쵸? 묶어주려면 2분의 3으로 묶고요.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12는 일단 4가 곱해져야 되고 2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8. 맞아요? 12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만나서 없어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8x가 되겠습니다. 72는 그냥 바깥으로 빼주는 거니까요. 자,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요. 다시 닫아주시고 원래 있던 71을 뒤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럼 2분의 3의 x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전 제곱식 x 빼기 4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16은 이 친구를 만나서 나가죠.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6이 만나서 나가주죠.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8 되니까 마이너스 24 그리고 원래 있던 71을 더해줘야 되죠. 그럼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는 48이 붙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요. 여기가 x는 4, 그리고 그때 y값은 48이래요. 근데 범위가 있었죠, 아까? 0부터 12까지라고요. 그러면 x는 0은 뭐 예를 들어 여기쯤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0부터 4까지 떨어진 거면 10이면 엄청 멀리 있겠죠, 한 여기쯤. 이게 지금 4만큼 떨어진 거면 8만큼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럼 어디 있죠? 저기 위에 어딘가 있겠죠? 이게 원래 함수가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갔어야 되니까 한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와,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요? 0부터 10이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소값은요? 여기죠, 여기. 다행히 꼭지점이 되겠네요. 더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48입니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라. AC의 길이는 x였으니까 그럼 그때 x값이 몇이냐? 넓이의 최소값은 48인데 그때 x값은 3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3입니다. 라고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그때 x값을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유제일 텐데요. 선생님 힌트 좀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이 OA와 이 OB의 길이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여기 각도의 크기가 60도래요. 60도인 부채꼴이 있다. 선분 OB 자, 여기 OB 위에 한 점 P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 그걸 Q라고 할 때, 여기 점을 Q라고 할 때 직사각형 A, R, P, Q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여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호호.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바로 미지수로 놔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를 갑자기 x라고 놓자니 아무것도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바로 미지수로 놓을 수가 없겠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넓이의 최소값은요. 함수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넓이에 대한 함수를 구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넓이에 대한 함수를 구하려면요. 직사각형이니까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PQ의 길이 곱하기 QA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요. 일단 60도라는 각을 준 게 수상해요. 요거를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60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60도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Q고, 여기가 O고, 여기가 지금 P예요. 그럼 여기가 30도인 거죠. 자, 우리 삼각비에서 30도, 60도, 90도는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기억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30도에 마주보고 있는 친구인 여기를 내가 만약에 x라고 놓는다면 60도에 마주보고 있는 친구는 루트 3의 x고 90도에 마주보고 있는 친구는 2x다라는 거죠. 우리 간편하게 1에 해당되는 친구를 x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루트 3x, 2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를 x라고 놓은 거예요? 그렇죠. OQ 여기를 지금 x라고 놓은 거예요. 요 x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1-x가 되겠죠. 왜요? 이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60도에 해당되는 곳은 루트 3x였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3x입니다. 이렇게. 그럼 넓이식 나왔네요. 직사각형 ARPQ의 넓이는요. 가로의 길이 1-x 곱하기 높이는요. 루트 3x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최소태대를 구하려면 범위가 필요하죠. x에 대한 범위. 이 식이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 x라는 친구는요. 좀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보면 결국은 이 q라는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이 q는 앞으로도 갈 수가 있고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길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OQ의 길이는 0보다는 클 거고요. 이 친구가 아무리 멀어져도 이 전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보다는 작을 거예요. 요 범위 내에 있을 거다. x는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 요 범위 내에서 요 이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질 텐데 그때 최대값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단원 2차 함수의 활용 잘 마치게 되었고요. 연습 문제 잘 풀어보시고 7단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